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위들러 커런트 소스입니다. 보다는 저항을 엮는기. 자, 위들 커런트 소스는 칩 설계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C 칩에서의 얘기인데요. 칩 설계를 하게 되면 모든 소자가 웨이퍼 안에다가 그려여야 돼요. 그러면은 칩에서 저항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저항을 꼽는 건 아니거든. 만들어낸 저항을 갖고 이렇게 납땜하는 거는 칩에서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웨이퍼가 있습니다. 웨이퍼가 있으니까 이거는 반도체예요. 반도체니까 어느 정도 도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미하지만 도전율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가 내가 어떤 저항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걸리는 저항이 얼마가 되는지는 이렇게 전류 패스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컨트롤이 돼야 돼. 컨트롤이 되려고 그러면은 전류가 무한정 모든 사방으로 퍼져나가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통로로만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면은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길을 만들어 주는데 그 길을 주변에 있는 얘들보다는 도전율을 높게 만들어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 유도를 해야 돼. 자, 평면에다가 내가 물을 쏘았어.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온 방향으로 다 물이 가버립니다. 그래 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물을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도랑을 파야 됩니다. 그죠? 도랑을 팔게 되면 물이 싹 흘러가겠죠. 그것처럼 반도체에도 어떤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를 갖다가 어떤 길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려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도전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를 전류를 흘려주려고 그러면 직선적으로 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 통로에서는 도핑 레이트를 올립니다. 주변에 있는 도핑 레이트보다 훨씬 더 강한 도핑 레이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류가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통로의 도전율과 요 통로의 면적과 요 통로의 길이에 의해서 요 점에서 요 점 사이 저항값이 결정이 됩니다. 시그마 분의 1 도전율의 역수 곱하기 단면적 A분의 길이 L. 그래서 L이 길면 길수록 저항이 크고 단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이 크고 도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도전율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주변에 있는 웨이퍼가 갖고 있는 도전율보다는 커야 되니까 미니멈이 그렇게 낮지를 못해. 그러니까 최소로 적어도 주변에 흐르는 전류보다는 한 10배 정도 전류가 흘러야 모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10배는 도전율이 높아야 돼. 그래서 시그마를 무작정으로 작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RAB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전율을 낮추든지 A 단면적을 줄이든지 길이 L을 키우든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도전율은 낮출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미니멈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 이하를 못 낮추니까 시그마로서 RAB를 무조건 키울 수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없고 그 다음에 단면적 A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면적 A는 요 점에서 이렇게 들다 봤을 때 이쪽이 면적인데 밑으로는 한정돼 있어요. 도핑하는 거리가 있는 거니까. 밑으로는 마이크로메타라는 요즘 한정돼 있고 문제는 요 폭이에요. 폭이 돼야 단면적이 나오겠죠. 밑으로의 길이와 폭하고 곱하는 것이 면적인데 밑으로의 길이는 한정돼 있고 그럼 폭을 좁혀야 되는데 이 좁힐 수 있는 최대 거리가 그
반도체 공정의 공정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줄일 수가 없어. 그러면은 A도 미니멈 값이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줄일 수 있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 그러고 나면 이제 R을 키우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L의 길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를 갖다가 굉장히 길게 하면은 이 웨이퍼 다 차지해버려. 저항 하나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A점과 B점 사이를 요만한 면적으로 저항을 만드는데 길이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만들려고 그러면 저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큰 저항에 대해서는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따라서 칩 내에서의 저항값하고 칩 면적하고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차지하는 칩 면적하고 저항값하고는 비례를 해요. 그래서 칩 내에서는 저항을 갖다 큰 걸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을 작은 저항값을 만들어 달 수가 있는데 큰 저항을 달 수가 없어요. 달라 그러면은 칩이 굉장히 많은 면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액티브 로더가 그 역할을 합니다. 액티브 로더라는 것은 뭐냐면 저항은 커야 되는데 면적을 못 키우니까 트랜지스터로 대체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저항 자체를 트랜지스터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심플 커런트 소스로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내가 1마이크로암페어짜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10V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1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르도록 만들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저항을 굉장히 큰 걸 달아가 일로 흐르는 전류 자체를 줄이는 방법. 왜? 이 TR Q1하고 여기에 있는 Q2가 같다면 사이즈가 같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거의 같죠. 베타 이펙트는 지금 고려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를 1마이크로암페어로 작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 저항이 매우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큰 저항을 달아야 된다는 거죠. 수십 메가옴짜리를. 그러면은 칩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저항을 적게 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1mA 한 1000배 흘러서 1mA 흐르도록 만들고 Q1하고 Q2의 에미터 면적을 1000대 1로 만들어. 그럼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의 에미터 면적을 1000분의 1로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기에 얘를 작게 만들으니까 칩 면적이 작아질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도체 공략에서는 미니멈 사이즈가 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미니멈 사이즈로 들어가 보면 얘는 1000배를 키워야 돼. 얘가 결정이 되고 얘가 1000분의 1로 줄이면 되는데 얘가 1000분의 1로 줄이면 미니멈 사이즈보다 더 적어져. 그럼 얘가 TR을 성능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미니멈 사이즈로 결정을 해버리면 이 TR이 증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이즈가 크잖아요. 1000배로. 그러면은 TR이 사이즈가 증가하면 왜 됩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갖다 여러 개 써. 아까 리피트 한다 그랬죠. 그렇죠? 한 개만 커런트 소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리피트가 여러 군데 쓰는데 얘만 1마이크로암페어하고 얘가 1mA하고 얘는 뭐 0.5mA하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최소 면적을 따지면 얘는 1000배, 얘도 1000배, 얘는 500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에미터 면적이 수도 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거의 뭐 칩 면적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저항을 적게 쓰고 사이즈도 줄여서 전류는 작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위들러 커런트 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Q1하고 Q2의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이 위들러 커런트 소스를 가만히 들다 보면은 Q1에는 그라운드까지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데 Q2는 저항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저항 하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토탈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토탈 전압이 같아요. 왜? 베이스는 물려있고 그라운드가 같은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토탈 전압이 되는데 반해서 여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탈 전압에서 흐르는 전류에 R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니까 여기는 작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여기에는 작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mA가 흐르도록 해놔놓고 여기에는 1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르도록 만드는데 Q2를 갖다가 그렇게 작게는 안 만들고 얘하고 사이즈 똑같이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이 반도체에서는 최소 공정 단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너무 두 개의 사이즈가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면적이 거의 유사해야 돼. 그래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 만약에 두 개의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사이즈가 1000배가 났다. 그러면 제일 적은 걸 갖다가 최소 공정으로 만들어 보면 얘는 최소 공정이 1000배가 되는 거고 얘하고가 뭐 사이즈가 한 10배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은 얘를 최소 공정으로 만들면 얘는 최소 공정이 10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졌을 때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니까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면서 만들고 얘가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얘가 커야 되죠. 얘가 크면 또 칩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작은 R1을 달아서 이쪽엔 전류가 많이 흐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Q1하고 Q2하고 사이즈는 같게 만들면서 R의 이펙트에 의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바로 위들러 커런트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회로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Q1하고 Q2는 정합이 됐다고 봐도 돼요. 똑같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게 뭐냐 하면은 VB1하고 VBE2가 같은 게 아니고요. VB1은 VBE2 플러스 RE에 걸리는 전압, VRE가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R1에 흐르는 전류를 Ireference라고 두고 그러면은 Ireference는 R1분의 V 플러스 마이너스 0.7V 이 정도로 두고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베타 이펙트를 안 보는 거니까 베이스 커런트를 무시해도 돼. 지금 초점이 뭡니까? 베타나 출력장의 초점이 아니고 사이즈 초점이니까 얼마만한 적은 저항으로도 작은 전류가 흐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의 이펙트를 무시하고 보면은 일로 흐르는 전류 I0는 IC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BE2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Ireference는 IC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BE1입니다. Q1의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걸리는 전압, 얘는 Q2의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걸리는 전압. 앞에 심플 커런트 소스는 이 두 개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두 전류가 같아지는 거고 지금은 저항 RE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나눠버려. 나눠보면은 Ireference 분의 I0는 얘가 약분되고 익스포넨셜 VT 분의 얘 마이너스 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왜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VRE. VRE인데 VRE가 뭐냐 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I0 베이스 커런트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I0에다가 RE를 곱하면 돼. 그래서 내가 I0가 1마이크로 암페어가 되도록 회로를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뭐를 조정해서? R1과 R2를 조정을 해서.
근데 목적은 R1 플러스 RE가 최소가 돼야 돼요. 왜 최소가 돼야 되죠? 방금 얘기했죠? 저항의 크기는 친면적하고 비례하니까 친면적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면 저항값이 최소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바로 답은 안 나오고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R1을 갖다가 내가 10kΩ짜리 저항으로 결정을 합니다. 10kΩ짜리 저항을 결정하게 되면 뭐가 결정이 되느냐 하면 Ireference 값이 결정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V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Ireference는 10kV분의 10-0.7이에요. 그럼 얼마 정도예요? 930 9.3 0.94 mA가 흐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이요. Ireference가 0.93 mA, I0가 1 마이크로암페어. 그 다음에 0.93 mA 분의 1 마이크로암페어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VT가 26 mV 분의 RE 곱하기 1 마이크로암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RE 값이 나와. 상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1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D만 분자분모 바뀌고 26 mV 1 마이크로암페어 분의 26 mV니까 26kΩ 곱하기 ln에 1 마이크로암페어 분의 0.93 mA. 얘가 얼마 되죠? 900 정도 되죠? ln 900 되면은 30 되고 26kg니까 굉장히 큰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RE 더하기 R1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답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RE를 갖다가 오면 R1을 키워야 RE가 작아집니다. 왜? 이거 봐요. 이 식에서 R1을 키우면, R1의 값을 키우면 얘가 감소를 해요. 얘가 감소하니까 이 전체가 증가하죠. 이 전체가 증가하면 이 전체는 감소를 해야 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감소를 하려고 하면 RE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R1을 키우면은 RE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R1은 10kg에서 쭉 증가를 하면은 RE 값은 굉장히 큰 값에서 감소를 하는데 영원히 감소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감소를 이렇게 하는데 R1에 따라서 R1 플러스 RE는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지만은 R1하고 RE하고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RE가 작아져서 두 개 합이 감소를 하는데 그 다음에 지나가게 되면 R1이 증가해서 합이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요 값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 그걸 설계를 하면 돼요.